정상에 들어갈 거라서. 꿈이 먼 도시 사업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늘 뭐 시민들하고 이렇게 꿈 시민들하고 함께하면서 꿈 시민들의 열정, 어떤 것에 대해서도 늘 저는 공감을 표합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는 지금 시국 상황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하게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5시 이후에 오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요. 저도 지금 몸은 이미 거기, 마음은 거기 가 있어가지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조발제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5분입니다. 이철 교수님, 그리고 이시철 교수님, 이문택 교수님, 그리고 이성희, 김기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시철 교수님은 눈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있어서 좀 미리 갔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는 꿈이 시청 시장님 이하 관련 정책 담당관들, 이런 시의원부터 이런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실제 꿈이 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꿈이 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학술 심포지움은 그냥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꿈이 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꿈이 시에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제대로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들 혹은 이전에도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 꿈이학을 위해서 자문부터 해서 전문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좀 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오늘 5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5분 다 일일이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기조발제를 해주신 이철우 교수님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 네 분들이 발표하신 내용들도 그 안에 다 압축적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꿈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기존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구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여기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정책 입안하시는 분이든 그런데 여기 이제 기존 산업 구조를 우리가 정치적 지형을 하면 보수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갖고 이제 이렇게 제조업 중심에 그냥 뭐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경우인데, 이걸 혁신적으로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이 아주 용어를 잘 쓰셨어요. 보수의 반대는 혁신이잖아요, 그죠? 진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혁신적으로 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혁신적 재구조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R&D, 연구개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R&D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입니다. 저도 늘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꿈이가 가장 잘못한 건 저는 꿈이 거무공대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국가주도형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이 꿈이 거무공대를 포스텍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디지스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이 꿈이 시에서 만들지 못했다는 거. 이게 꿈이 씨가 갖고 있는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이 R&D 연구기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적 뿌리 내리기도 제대로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꿈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폐쇄성인데, 저도 그걸 늘 느끼는데 와보면 느낍니다.
이분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이 구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이주형들이 많은데 그죠? 다른 데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정서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폐쇄성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진입 장벽이 해체될 필요가 있다. 열어야 된다. 개방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몸으로 새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가장 많이 강조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주 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분들이 낳았던 자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방식의 삶을 요구한다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미가 제대로 도약을 하려면 지금 현재와 같은 구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가능할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구미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연 자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에다가 인위적인 그런 지역적 특성을 만들기, 특화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네 번의 발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매우 낙관적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낙관성이 너무 공중에 붕 뜬 얘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은 지금 이 소개됐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뿐만 아니라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가 있으면 그 발제자에 대한 그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하고 일을 하는데 플로 가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발표자 혹은 기조발제에 포함했습니다. 네 분 계시는데 상호 토론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발표를 했지만 다른 교수님들 발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혹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하고 플로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기조 발제자에게 이제 이런 예우는 아닌데 오늘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본인 기조 발제 포함해서 나머지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예, 종합 평가입니다. 제 발표를 비롯해서 다 듣고 나니까 답답합니다. 그게 제 소감이고요. 아까 우리 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발제자 그리고 사회자까지 했던 게 정주 여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 정주 여건도 지금 성인들 소위 말해서 낮춰보면은 40대 좀 높여보면은 50대 60대가 갖고 있는 정주 여건하고요 지금 젊은 세대 30대까지가 생각하고 있는 정주 여건이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부터 정주 여건을 해야 되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미에 살기 싫은 이유를 대다가 희한한 것까지 다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백화점이 없다. 백화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레스홀드 어떤 업체가 거기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미에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말하는 뭐 학력 이런 게 아니고 규모 자체가 백화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최소 요구치가 만족되지 않는 곳에다가 백화점이 없다, 왜 종합병원이 없느냐, 의과대학병원이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달리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행정구역의 국경화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산학협력을 하는데 구미시 경계 안에 있는 대학, 산학협력도 금호공대와 경운대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좀 낮아졌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IT 분야의 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그렇게 나쁜 과가 아니에요. 굉장히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럼 클러스터 사업을 구미가 전자산업 산업단지라면은 클러스터 사업을 할 때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을 배제하고 무슨 클러스터 사업을 합니까? 자꾸 클러스터 그런데 클러스터 제대로 알고 클러스터 이야기를 해야 돼. 여러분 잘 아는 클러스터 대표적인 클러스터가 어디입니까? 실리콘밸리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리콘밸리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아세요?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울산 톨게이트에서 동대구 톨게이트까지가 100km예요. 바로 옆에 있는 경북대학교하고는 클러스터 하면 안 된대. 그런데 금호공대 여기 우리 전야과 교수님 계시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이고 우리끼리 해야 우리한테 떨어지는 몫이 많은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정주 여건 백날 해봐봤던 정주 여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화점이나 대학병원은 옆에 있는 대구시와 어떻게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구미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정주 여건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내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오늘 참 좋은 분을 오늘 여기 만나셨는데 구미시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런지 좀 보세요. 저는 구미시나 구미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구미시에 계시는 CEO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같이 살려면은 서로 상호 바꾸고 코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구 아까 이야기 나오셨잖아요. 특구 100개 지정되면 뭐합니까? 그 특구 지정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럼 그 옛날에는 뭔가 하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에요. 기업을 중심으로 줬어요. 예를 들면 울산 석유화에 있는 공장,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신기술 개발하면은 돈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걸 이제 지역 단위로 해준다는 거 외에는 이 포켓에서 이쪽 포켓을 넣는 거와 차이가 없는 거. 그런데 왜 그렇게 특구에 먹을 매느냐? 돈 좀 얻으려는 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특구, 교육특구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특구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구미시가 살아가려면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특구가 지정되면 하고 특구가 지정 안 되면 안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을 제대로 사람이 살기 편한 상토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백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원에서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미시청에 대한 성토장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 전하십시오. 그래서 시장님이 한 모든 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물론 실업자는 뭐 인연은 아닙니다만 그죠? 실업 수준도 높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고용의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첨언하실 부분이나 혹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간단하게 생각을 드리면 이전에는 고용 정책이 따로 독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산업이 변하지 않고 그 산업의 구조적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는데 지금은 산업 전환 오늘 다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이 없이 고용 정책을 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아직도 이 관변 주도의 정책에 꽂혀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아까 이제 평생 학습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될 전망이 없다. 사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능력 부족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어디 가면 얘기하는 것들이 대구 경북이 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부울경이라는 타이틀을 경남에 헌납한 거예요. 사실은 경남과 부산, 울산, 부산까지 말이 되는데 우리는 왜 거기다 킵니까? 우리는 사실 경북하고 훨씬 더 관계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경북의 어느 도지사도 대구의 어느 시장님도 뭐 정치적으로 별 관심이 없으니 관심 안 가지고 김경도 지사 꽉 잡은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부울경은 경남 거라고 생각하지 대구 경북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울산이 죽으면 대구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 현대자동차는 지금 남양에 제조 인력이 한 5, 6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울산 없어도 지금 양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 어떤 생각을 하냐? 울산의 고용 인력, 중고령 인력 퇴역하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대구하고 구미는 부품업체는 죽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주인,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구나. 예, 주인을 바꾸면 달라진다? 안 된다는 거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봤잖아요. 주인 바꾼다고 해서 여기 마음대로 퍼주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이 부울경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한 어떤 정치는 만들었고 여기 못 만든 거예요. 제가 공항도 아까 나왔지만 신공항을 가는 건 뭐 저는 공항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항을 가면 군위의 로지스틱이 있어서 구미하고 진짜 뭐 이 대구나 뭘 이렇게 어떤 산업에 어떤 로지스틱을 개발해야 되는지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청에 갔더니 대구의 담당자 말씀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 1, 2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을 투자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산업 전망이 없으니까 교육을 뭘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호공대하고 대구 경북대하고 뭐 잘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삼성에서 노조 만들어서 파업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대부분이 대구 경북대 학생들입니다. 옛날 취업해서. 왜? 지금 삼성에서 옛날에는 55세 정도까지 있으면은 대충 이제 뭐 이사가 안 돼도 애들 교육하고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삼성의 고민이 빨리 자르는 거예요. 빨리 자르는데 능력 없는 빨리 자르고 싶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40세 중반쯤에 상무고를 한 1000명씩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다음에 한 600명 잘리고 그 중에 또 한 200명 상무 올리면 또 반 잘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전자공학과 옛날 나와가지고 삼성 취업하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가보니까 우리 3000세대만큼 이제 일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노조 만들어야죠. 왜 쫓아낼 생각하고.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전자공학의 흐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응용기술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정말 최고의 학부가 되고 최고의 인력을 키웠지만 지금 응용기술을 그건 아무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D 인력 아까 말씀하신 키워야 되는데 제가 학교 처음 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첨단 산업인데 수학과하고 물리학과를 없애겠다는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러니 대규모 사업을 누가 인수를 합니까? 줄 수가 없죠. 물리학이 없는 동네에 어떻게 R&D 인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지역 대학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데 대학이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세우고 그것들을 전망을 하지 않으면 고용 정책도 따라오지 않는다. 지금 사실은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데 제가 어디 가면 요즘 많이 좀 분위기 살벌한 얘기하는데 이제 5년, 10년 지나면 IMF 세대가 옵니다. 이 IMF 세대는 부모도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세대예요. 그럼 이거는 지역에선 치명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정치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한 비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 네, 이철호 교수님 이제 그 처음에 기조 강연하셨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구미는 이제 마지막 해법이 장소 마케팅, 지역 마케팅 얘기하시면서 그건 인위적인 환경 조성이라도 일단은 그 매력적인 어떤 도시로 그런 장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좀 만들어 보고 구미의 이미지를 좀 변신해 보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제 경영학을 하니까 공감이 많이 돼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은택 교수님 말씀 중에서 그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 반성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대학 이제 사계대학 같은 지역 대학끼리도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또 외부 부분까지도 이제 지적하시긴 했는데 조금 이제 저희는 국립대, 공대 있고 이렇게 좀 특성이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은 없지만은 경운대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고 저희가 못하는 게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거 하고 기여도를 보면은 실제 이제 구미 생산적이다 보니까 구미대학하고 폴리텍대학이 지역 기업한테 기여가 제일 커요. 예. 우리 학생들은 그냥 이 지역에는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지역에 남아있는 이제 취업하는 학생들은 지금 10%나 될 거예요. 다 외집도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좀 반성을 해야죠. 지역의 맞춤형 수요에 대해서 그 변화에 긴밀하게 해서 학과도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그 대학도보다는 약간 고급 인력이었었는데 그게 부족했다면은 인근에 있는 이제 그런 인력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협업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뭐 포스텍도 그렇고 경북대도 그렇고 뭐 이런 디지스트도 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디지트 공학대학원이 정부대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설치가 내년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역대학을 키워줘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개방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왜 우리가 선뜻 먼저 손을 잡고 같이 만들어보자 인력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주여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모범을 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도는 복합도시니까 주중에는 이제 도심에서 일하고 주중에 이제 주말에는 농촌에 가서 듀얼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세컨드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관계인구, 생활인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광역 전철망이 했으니까 대구 계신 분도 이제 이런 주말에 와서 이런 농촌 지역에 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좀 우리 시야를 너무 구미 안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폭넓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천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 혁신기관 데리고 왔는데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도 요청이 왔어요. 좀 분교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공대가 이제 아무래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우리도 지금 우리 내부도 잘 안 되는데 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 보면은 이렇게 한 대학이 어느 지정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필요한 지역에 이게 분산돼 있어서 각 전공별로도 역할을 하더라고, 지역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가, 이런 건 좀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내부 안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구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계셨지만은 그런 이제 역할이나 이렇게 그런 분위기 조성도 잘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방향성 없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성과는 얻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못 보는 거는 다른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을 안 들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반성해 봅니다. 저는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이제 저희가 반성하는 부분들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기곤 교수님. 저는 이제 과제도 많이 수행을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어디에서 뭔가 과제를 발표할 때는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된다. 저희가 이제 이런 토론회 같은 데 나가보면 수요 맞춤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수요가 뭔데요? 물어보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탁상에서 말 그대로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업 사람들과 만나서 정말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예로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칸막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칸막이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광역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영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하는 거 대구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우리 구미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역으로 대구에서 뭔가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굳이 꼭 대구에 있는 곳만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인구들을, 그런 수요들을 우리가 창출해보자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문화특구나 이런 특구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특구에 도전을 하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받아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꼭 특구를 지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도 나머지 2개의 특구도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2개의 특구도 지정이 되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2개는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을 특구에 지정이 안 됐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교문처장 역임하면서 우리가 실트론 이런 특구 사업이라든가 우리 반도체 특성화대학이 됐는데, 반도체 특성화대학이 되면서 SK 실트론이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SK 실트론에 가서 이제 우리 협약도 맺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생 1년에 몇 명 뽑냐? 10명 뽑습니다. 전국에서 10명 뽑습니다. 대학생. 나머지는 다 생산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반도체 인력 양성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길러냅니다. 지금 모집도 막 엄청 늘렸습니다. 모집 단위도. 근데 여기에 우리 반도체 전공하는 학생들의 65%가 수도권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냥 다른 지역에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려면 결국 고급 인력들이 왜 그리 올라갈까? R&D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전부 다 본사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본사는 아니더라도 연구기관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월급 때문에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주 여건들을 뭔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내려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정주 인구에다가 목맬 필요는 없다. 생활 인구나 또는 관광 인구나 이런 관계 인구를 증가시켜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제 성장의 토대를, GRDP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 시간은 별로 남진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어떤 분한테 질문하실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하십시오. 이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먹고 싶은 거 다. 예, 먼저 받고 뒤에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과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있는 박기모라고 합니다. 조금만 내려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조금 크게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가까이 대시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마이크로. 정주 여건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일반인들 살기 좋은 그런 동네를 꾸미는 것을 정주 여건이라고 합니다. 꿈이 그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생활하는 그 주거지역하고 뒤섞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의 소음이라든지 또 먼지나 이런 것이 주택으로 만들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정주 여건이 매도되려면은 공장 기대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그 주거지역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공장 기대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그린벨트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일을 할 때는 공간에 들어가고 생활할 때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제1공단에는 그렇다 치고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난 제450 공단을 지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제대로 된 정부 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 지금부터 국립공단이 생긴 지 한 5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시 계획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주 여건이, 이런 정주 여건 가지고는 현대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 도시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시철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구미뿐만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 도시계획의 문제, 이건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엉망진창이죠, 그죠? 엉망진창인데, 혹시 이철 교수님 지리학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발언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 저도 지역개발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요즘 도시재생 쪽에 연구
있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은 도시계획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의 도시계획은 과거에는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 고향이 울산인데요. 그 보면 초창기에 근대화의 상기는 울산은 공해물질이 공업지역에서부터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거지와 산업지역을 분리하느냐 하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이었고요. 요즘 들어와서는 어떤가 하면 이제는 산업구조가 그런 공해물질을 붕붕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선진부형 산업구조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임금을 절약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도 이미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제구조화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형태냐면은 가급적이면은 주거지역과 산업과 일터와 삶의 공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어가야 가는 거지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도시 계획은 공공에서 세우지만 실질적인 그런 투자는 누가 하냐 민간기업이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 여기 세우면 좋다 저기 좀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회사가 어디에 세우는 것이 내한테 돈이 되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도심 지역은 이름하여 도시 재개발은 그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쪽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그 재개발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요. 그러나 구미와 같은 데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구도심 지역에는 개발을 해봐봤던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땅값이 외곽지가 싸죠. 그 다음에 또 온다면 또 그 기획 비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구도심 지역에는 토지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도시도 도로도 좁고 소유자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허가 받아야 되죠. 그 하는 시간이 너무 긴데 비해서 외곽지에는 한 두서너 명 산주만 딱 그 토지 그 수용률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가 1960년대, 70년대 한 4, 5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구도심지는 점차 쇠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도시 재개발에서 요즘은 도시 재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데 잘 모르긴 하지만 옛날식 도시계획이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그럼 오늘날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반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거기서 원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지역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니 이런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도시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공무원 몇 명이 혹은 시의원 몇 명이 외국에 가보니까 멋지더라. 그 벤치마킹에 이름하여 갖고 들어오는 도시계획은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은 아니다 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정치여건도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나 아니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도한 추측과 이 상상력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가셨죠. 이순 선생님 말씀하실 때 뭐 뉴욕 얘기도 나왔는데 뉴욕과 런던, 파리에 가면 한국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은 곳이 아닙니다. 뉴욕에 가면은 아파트 안에다가 지금 4명, 5명이 칸막이 치고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100만 원 넘게 냅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뭐 런던,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왜 그러고 사느냐? 그건 이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참고 사는 거죠. 혹은 베를린은 그보다 좀 덜하지만 쉐어하우스 같은 게 있고요. 저도 이와 같이 쉐어하우스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문화가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박 시장 때 서울시의 홍대 근처에다가 쉐어하우스를 엄청 세웠어요. 근데 외국 같은 쉐어하우스도 아니에요. 개인 방에다가 그냥 복합 공간만 좀 만들어놨는데 우리 젊은 애들이 그걸 너무 싫어해요.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타인하고 섞기를 싫어하는 이 문화를, 그는 우리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는 감옥밖에 없어요.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니들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면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대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항상 정상이고 그 아이들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착각이에요. 바뀌어야죠. 이제 꼰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바꾸려면은 꿈도 실현시켜주고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전이 있으면 적응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한국에 있다가 쉐어하우스 가서 처음에 남녀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팬처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상상을 못하는 적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중하는 문화도 배우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지 여건을 너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걸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대도시에서 특히나 구미 같은 도시나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상상력이 너무 과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제 옆방에 있는 친구가 스페인 여자예요. 아침만 되면 얘는 보통 벗고 빨가벗고 뛰어나오고 하니까 같은 화장실 하나에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방에 있다가도 그 애가 나가는 거 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싹 씻고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몇 달 동안.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반론? 교수님,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공단하고 거주지역하고 정치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하고 지금하고 우리 생활 패턴이 완전히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만은 좀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자는 것이 지금 MZ 시대의 그 일반적인 시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 또 재생도 좋습니다. 사는 공간하고 주거지역 그 사이에 거리도 중간에 새로 어떤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에 소위 말해 그린벨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하나 다음을 갖다가 일정 간격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걸 지금 그리고 있고, 아까 그 수요와 공급에 따른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이제 수입에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이 있어야만이 그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영역적인 측면 노후에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그 도시계획을 할 때 그린벨트의 도시계획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아파트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경영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 차원 높은 것이 뭐냐 하면 정치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텍사스보다 작은 나라에 대한민국 공항이 지금 몇 개입니까? 5만 군데 있고 맞습니다. 예. 수도권에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청주 정도가 아마 중국 관광 맥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딴 데 짓지 말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구 KTX 처음 넣을 때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의 그 유한계급들은 일일 생활권이 됐잖아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갤러리 가서 쇼핑하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들어오는, 물론 요새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긴 했지만 자 그럼 공항이 들었으면 공항이
구미와 대구와 뭐 여러 가지 이 지역 도시의 네트워크 어떤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로지스틱이 필요한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질문드린 것 같아요. 막상 질문을 들으면 대구의 담당자들은 뭐 바뀐 지 1년밖에 안 돼서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사업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미를 그래서 유통 물류단지로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보세요. 거기 물류단지 뭐가 들어서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공항을 유치한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 바이오 산업을 키운다, 뭐 한다면은 물류센터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컨테이너만 쫙 하적하는 것만 그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이거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냥 걱정이 되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말씀드리려면 자 우리가 그래서 뭘 유치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까도 바이오 산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바이오 산업은 왜 지역에 안 오시는지 아십니까? 일단 연구 인력이 많이 없다고. 연구 인력이라고 보통 예. 생각을 해요. 아, 그 연구 인력을 뭐 납치를 하든지 뭐든지 한다 치고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을 하려면 수익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생체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가가 있어야 되고 실험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가는 하나도 없는 동네 개뿔 맨날 바이오 산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는 그런 얘기하면은 다 뭔가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웃고 보내는 거죠. 다 차 한잔 마시고. 뭐 그 반론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안동지구는 지금 햄프 바이오 산업단지로 네. 안동 특구 같은 경우는 햄프 바이오 특구로 지금 많이 투자를 받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네.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산업을 유치한다 하면 산업적 특화된 그런 산업을 경쟁력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아까 교수님 계속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경쟁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뭐 지역 감정 조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일, 정치적인 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오늘 대학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뭐 저도 의견을 처분하자면은 예, 예. 사실 이 바이오 산업이든 전자 특구든 모든 게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융합의 시대에서 그걸 융합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뭐 그런 쪽으로 교수님께서 많이 제안해 주시면 그리고 뭐 한 가지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 길게 안 하고 한마디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산업이 없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과거보다 예를 들어 구미에서 대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소비 도시를 바뀌었다. 그럼 소비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그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스마트 혁신 도시를 하면 그다음에 스마트 혁신을 뭘 할지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드웨어 만들어가지고 옛날처럼 이거 컴퓨터 만들 걸 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인력을 만들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혁신 해서 제가 아까 통계 보여드린 거는 제조업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에 훨씬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통계하고 전략하고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래혁신 전략은 그거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 우리 얘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막에다가 짓는다잖아요. 그 사막에서 기업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주 여건, 투자 여건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미도 근데 구미는 맨바닥에 시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밸리가 꼭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있는 걸 잘하면서 다른 걸 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농담입니다만 요즘 미국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도 지금 다 실업자랍니다. 실리콘밸리 취직도 안 되고 남아도 온다고. 예, 시간은 지금 다 됐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마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결과물들이 꼭 구미시장님 이하 관련 뭐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구미에서 실질적으로 이 구미 산업도시와 관련돼서 문화도시는 뭐 저희 인문도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산업도시와 관련해서 정책을 펴고 또 실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실 분들한테는 꼭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기획 혹은 설계 강박증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함께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네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 박사, 인문 강좌, 그리고 이 학술 심포지움 등등 다양한 이런 여러분들 즐겁게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